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핫스탁 3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라는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의 결별 가능성이 보도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의 검색 엔진이 기본이 구글이잖아요. 그게 빙으로 교체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매년 30억 달러의 삼성전자에게 수입을 받았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구글 직원들이 이 소식을 마주하고 패닉에 빠졌다라는 소문이 전해졌는데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소문이기는 하지만 뉴욕타임스면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다 전부 다 내부자에서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뭐 신뢰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주시장에서는 일단 반응이 있었다라고 일단 예,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검색 들어가면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글로 좀 잡혀 있고요. 원하면 이제 다른 걸 바꿀 수 있거든요. 그쵸. 똑같은 거겠죠. 안드로이드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기본을 일단 빙으로 바꾸면 예. 굳이 이렇게 바꿔서 또 구글로 쓰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영향력에서 일단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일단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나았다고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네. 되겠고요. 여하튼 주가는 오늘 뭐 작년에 더 빠지긴 했었지만 결국 한 2.6%, 2.7% 정도 일단 오늘 일단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기사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A4용지로 보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만 예.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우려가 있다 그런 정도 얘기했겠고요. 삼성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양쪽에서 어떤 그 정확한 코멘트는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으나 여튼 그런 것들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나온 건 사실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날짜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재계약 뭔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재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있으니까 뭐 결과는 뭐 그 공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멀지 않아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정확한 거는 날짜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임박했다는 표현은 분명히 제가 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글로벌 검색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는데 오늘 보여드린 건 스탯 카운터라는 곳에서 매달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요. 구글이 93.18%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요. 네. 빙은 2.87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그리고 뭐 캐나다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그 원하신 대로 다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또 작년 내내 보면 빙이 또 조금 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의미가 있겠고요. 워낙 예. 압도적으로 구글이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차트가 뭐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아래 쭉 올라가 있고 나머지 서너 개가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다 그렇죠. 가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차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럼 구글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보면 구글은 지난 실적 시즌에 약간의 썰렁하게 났기 때문에 눈높이가 상당히 좀 약간씩 조금씩 낮춰져 있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건 그렇군요. 사실입니다만은 네. 의견 자체에서 봤을 때 보면 아주 지금 환상적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실적 시즌에 약간 썰렁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0.9%가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 수준을 계속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예. 앞서 알파벳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의 딱 차이는 투자 의견의 변화 그리고 목표 주가의 변화를 보시면 한결같이 초록색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요. 목표 주가는 전부 다 지금 지난 실적 시즌 이후에 전부 다 올려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침 4월 17일 바클레이즈도 매수 의견에서 목표 주가를 280에서 310달러 조금 올려놓은 곳까지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겁니다. 알파벳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대표적인 빅테크고 어느 하나 모자랄 게 없는 회사인데 예. 일단 보셨다시피 93%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있고 빙이라는 것이 분명히 2.87%지만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저만 하더라도 요즘 빙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찌. 아, 그럼요. 그리고 많아졌어요. 아예 의외로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뭐 그 인터넷을 그 새로 업데이트 하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지를 기본으로 깔란 얘기를 네, 많이 하면 굳이 그걸 싫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해서 누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지. 되면 또 빙을 또 쓰게 되고 빙을 한번 쓰다 보면 자료를 검색하거나 자료를 차고 작업을 하는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보면 빙의 점유는 분명히 올라갈 것은 분명하죠. 구글은 떨어질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냐 B냐 두 개를 보면 당장의 검색 시장인가 거기서를 통해서 광고 시장은 구글 따라갈 수 없죠. 그렇죠. 다만 그 시장 자체에 보면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수 위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기업, 조금이라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 얘기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빅테크주들이 선수로 뛰고 있다라는 발언을 아까 장희성 지점장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애플뱅크가 탄생하는 걸까요?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제휴를 맺고 연 4.15%라는 금리의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월렛 앱에서 계좌와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애플 카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데일리 캐시라고 매일매일 보상이 조금씩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다 쓰겠는데요? 예, 많은 분들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은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6, 7년 만에 늦게 이번에 보면 애플 지갑이라는 것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페이를 많이 거기 쓰게 됐으니까. 애플 페이가 예.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쓰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애플 지갑하면 간혹 가다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보면 맞아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티켓, 이거 온라인은 거기 쓱 자동으로 맞아요.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내에선 제가 모르게 써본 적이 없지만 해외에서 무슨 호텔 예약하다 보면 호텔 예약에서 무슨 부킹닷컴에 어떻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쑥 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걸 호텔에서 보여주면 예약이 되고 그런 거가 월렛이라는 그 애플 지갑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앱이 있죠. 네, 앱이 기본 앱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번에 애플페이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플 카드 사용자만 하는 겁니다, 애플 카드. 애플 카드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 몇 나라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미국 되고 유럽 일부 되는 지역이 있고 캐나다도 안 되고 몇 개 이제 지역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행 업무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2019년에 이게 애플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네. 애플 카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비자 카드인데 비자나 마스터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은행 그리고 KB은행에서 카드 발행이 있죠. 그쵸. 발행을 이번에 애플페이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애플에서 그 골드만삭스와 협업으로 카드를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이미지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자체 이름도 안 써 있고 아무도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카드가 예쁘다고 쓰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어요. 오,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애플 카드가 그 인기를 끌었던 거는 오늘도 일부 좀 나오지만 화려한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쓰는 중간마다 우리가 무슨 뭐 캐시백 그 마일리지 쌓아 데일리 캐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제가 3%까지 주는 예, 게 3% 맞습니다. 이게 있고요. 애플 제품을 사면 5% 주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에 소구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애플 카드인데 이번에 하는 거는 애플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저축예금이라고 할까요? 그냥 보통 예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 미국은 계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좌를 은행에서 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 네. 하나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하나는 체킹 어카운트입니다. 체킹 어카운트는 요즘은 큰 의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돈이 주고 빠져나가는 것들이라서 예전에 뭐 수표를 많이 쓸 때 수표가 하는 체킹 어카운트고 세이빙 어카운트는 그냥 일상적으로 약간씩 돈을 모아두는 개념인데 네. 이자 자체가 형편이 없습니다. 별로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현재 미국에서 애플에서 미국에서 세이빙스 어카운트 평균 금리는 한 0.3% 정도 됩니다. 근데 4.1%. 근데 이거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뭐가 있을까? 얼마 전에 작년 말인가요? 작년 10월, 11월에 금리가 한참 올랐을 때 우리나라 이제
파킹 예금 뭐 그런 아, 거. 네, 파킹 통장. 그래서 네, 많이 뭐 하시죠. 저축은행이라든가 일부에서 금리를 많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은행보다는 큰 은행이 뭐 자회사라든가 미국도 그런 것들 위주로 하는 뭐 엘리뱅크나 이런 쪽에 유명한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데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네. 3.5도 주고 3.7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골드만삭스도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4.15까지 일단 주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이거는 또 흥미로운 거가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고 그러려면 최소 계좌를 유지해야 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되거나 액수를? 그렇지 않으면 뭐 피를 냅니다 한 달에. 그렇군요. 우리는 은행에 가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고 해서 뭐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그 피를 하지 낸다는 게 않죠.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 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안 받고 해서 미니멈 잔고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도를 뒀습니다. 25만 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곤란하다. 근데 그렇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많이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25만 불을 한 대를 주면서 4.15%. 물론 이게 금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모든 그런 파킹은행, 파킹 통장에 모든 게 써 있지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오늘 현재는 4.15까지 일단 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좀 가둬두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혹시 예. 그것 때문에라도 굳이 지금은 애플 카드까지 안 쓰는 사람들도 네. 애플 카드 쓸 욕심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 그런 느낌의 애플의 오늘 주가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갤럭시에서 애플로 갈아탄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확실히 그 애플이 잡아놓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계속 이걸 써라 하는 게 느껴져서 웬만하면 애플로 돼서 다시 갤럭시로 넘어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카드가 출시되면 저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의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은요. 우버입니다. 배달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제프리스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49달러로 상향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식품 배달 사업에 대한 기회 여전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버는 어찌됐건 1위 회사고요. 2위 회사가 리프트인데요. 리프트보다는 우버가 훨씬 좋은 회사는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건 우버의 사업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면서 제프리스가 오늘 레포트를 썼는데 레포트 제목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뭐 영화나 이렇게 미드 보면 히치하이킹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히치라이드죠. 히치라이드 할 시간이 왔다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올라탈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표현을 이렇게 좀 재밌게 오늘 표현한 거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거죠. 우버 사용자의 충성도가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우버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우버가 이제 그 택시와 파트너십 해갖고 우리가 우버 뭐 택시 하고 있지만 카카오 택시에 빌려서 큰 재미는 못 보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해외는 워낙 우버가 관련된 서비스가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우버 이츠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스쿠터 서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리무진도 있고 한번 화면 준비된 이게 수많은 게 전부 다 우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프로덕트가 엄청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친구들이 한 거가 우버 원이라는 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한 달에 9.99달러인데요. 이게 보면 작년에도 이미 2021년 대비 더블이 되면서 1,200만 명이 됐는데요. 오늘 제프리스 얘기 들어보면 2025년까지 또 2배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런 거 안 써서 모르겠는데 배달의 민족 이런 거가 그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 있다면 이런 거죠. 이 한 달에 9.99달러 내는 사람들은 배달료를 안 받습니다. 배달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배달까지 하고 픽업할 때 보면 가격도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자동차 우버 할 때마다 뭐 5% 15%또 깎아주는 게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9.99달러가 비싼지 모르겠으나 생각이 다르지만 여태까지 통계하고 광고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7달러 정도는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그러면 많이 할만하네요. 하겠죠. 네. 한 번 하면 또 계속 하겠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라는 것이 오늘 투자 포인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버의 성장세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는 여기까지고요. 이항영 위원이 준비한 미국 시장의 인사이트.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죠.
실적 시즌 주목할 기업은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네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준비한 자료를 같이 네. 한번 공유해드릴 생각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 IT나 이런 빅테크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관심이 많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 재미없는 것도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성화된 사용자가 늘어난다 하고 지난 분기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늘 또 주가 10% 어려워요.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성장주나 흔히 얘기해서 IT가 아닌 것들이 좀 다 사상치 효과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상치 효과하는 주식을 찾아보면 IT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좀 다양성을 갖고 와야 되는 거고 특히 실적 시즌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워낙 많이 있지만 예. 오히려 반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6대4, 7대4는 그래요?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탐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쉽게 해서 신이 났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은 불마켓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고 성장주 다시 사야 될 때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네. 또 전혀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앞선 코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3번 정도 떨어질 것이 페드 워치의 툴에 나오지만 예. 실제로 연준의 연준의 인원들의 얘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보자는 시각이 꽤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리세션이 우려감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어찌됐건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 퀄리티가 좋다는 것은 재무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셔야 그렇겠죠. 되겠는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요. 한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외로 CBRE 그룹이라는 리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리츠가 특히 상업용 리츠가 좋지 않은데 이들은 워낙 캐시플로우가 좋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을 또 이들은 또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주가 많이 떨어져서 오늘 약간 반등시다는 게 보잉이거든요. 예. 737 맥스가 또 인도가 좀 다른 이슈로 인해서 부품 협력 사이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왕성한 항공유 수요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는 얘기.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보잉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도 이번에 좀 퀄리티 주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 이제 저는 보통 연세가 있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은 키보드가 뭔지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마우스가 없는지 관심이 없으시지만 저희 지인들도 이래서 게임전 한다는 친구들 보면 무슨 키보드로 20만 원, 30만 원짜리 되게 중요합니다. 번쩍번쩍하는 거 많이 보이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대표 브랜드가 로지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로지텍도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기대해 볼 만한 기업 T모바일, 보잉, CBRE, 리츠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지텍 게임할 때 피지컬 중요합니다. 예, 로지텍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하경 MTN 전문위원과 오늘도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